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근대의 음식과 산업 강좌를 맡은 임치성입니다. 이번 강좌는 네 번째 강의로 문명적 자양의 도래와 보급, 우유의 생산과 소비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식민지손에서 문명적 자양으로서의 우유가 어떻게 도입되어 보급되었는가를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검토하여 그 역사적 의의를 살피고자 합니다. 조선에서 근대사회의 이행은 타율적인 것으로서 식민지 경험을 매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근대적 각종 제도나 생활 방식에서 식민지 본국인 일본으로부터의 규정력이 강하게 작용했고, 식민지 주민인 조선의 신체적 기율에도 식민지적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위생학적인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시도되었습니다. 식민지 시기 의료에 대해 신동원은 총독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분석하여 주요한 정책의 방향성이 공중위생 단속 중심이었기 때문에 조선인이 이것을 기피하였고, 의료 구호는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조선인이 향유한 이득은 크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박윤재는 구한국 시대로부터 식민지 초기에 걸쳐 전개된 총독부의 보건의료 정책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는 적극적 건강 향상보다 생명보호라는 소극적 행정만이 실시되어 조선인은 단지 위생경찰의 통제 범위 내에 놓인 객체 범죄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 논의들은 위생학적 개선을 전제로 하여 그 한계를 논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식민지 주민의 신체 기반이 되는 영양 관점에서의 고찰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체는 외부로부터 영양소를 섭취하여 소화함으로써 성장하고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며 나아가 생육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식사와 질병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성립합니다. 해방 후에 걸쳐 사망률의 저하와 함께 신장과 체중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3대 영양소는 물론 무기질, 비타민 등으로 구성되는 영양소의 섭취가 풍부해졌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 중에서 문명적 자양으로 상징적이었던 것이 우유였습니다. 우유는 단백질, 칼슘, 지방, 필수 아미노산 등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영양의 진화와 위생 사상의 발달에 올리는 식품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손의 우유사에 대한 분석은 설우유 협동조합의 설우유 60년사가 유일합니다. 이전의 역사로서 식민지 시대의 낙농업, 청량리 농유조합, 경성우유 동업조합 창립, 우유 배급제 등이 검토되었지만 분석의 초점이 어디까지나 조합사 기술에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분석이 되지는 못했고, 기술의 근거도 극히 일부 자료에 기초한 것에 불과한 데다가 사실을 왜곡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우유의 수급 구조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소비량이나 보급 정도를 식민지 본국인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밝히고 식민지 조선에서의 우유 소비가 지닌 역사성을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성우유 동업조합의 창립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문명적 자양으로서의 우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유의 도입과 그 경제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